페이지 97페이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이제 오늘 지금 들어갈 게 뭐예요? 핵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핵산. 일단 핵산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핵산이란 세포 핵 속에 산성을 띠고 있는 산성을 띠는 물질을 핵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산성 염기성 할 때 그 산성이에요. 산성을 띠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핵산은 다른 말로 핵 속에 있다는 얘기는요, 유전 물질을 얘기를 하는 거야. 핵산이란 유전 물질이다. 그러면 유전 물질에는 뭐가 있냐? DNA와 RNA를 얘네들이 다 유전자하고 관련되어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핵산은 구체적으로 DNA, RNA 얘네들 다 합쳐서 핵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건 DNA와 RNA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알겠죠? 핵산은 DNA, RNA다. 그러면 DNA와 RNA는 기능은 뭐냐? 요거 잘 알아도 많이 물어봅니다. DNA의 기능은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DNA야. 저장의 역할.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를 DNA라고 얘기해요. RNA는 뭐냐?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RNA. 전달하는, 줄 때. 아시겠죠? 일단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양에서도 차이가 난다. DNA는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RNA는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차이가 있지? 네. 이 선을 가닥이라고 친다면 DNA는 몇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 RNA는? 그래서 DNA는 가닥이 2개다. 이중 나선 구조. 나선이라는 얘기는 꼬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DNA는 이중 2가닥으로 꼬여 있는 나선 구조다. 근데 RNA는 단일 가닥 구조다. 이게 차이고요. 아시겠죠? DNA, RNA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둘의 공통점은 최소 단위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최소 단위체의 이름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한다. 단백질의 최소 단위체는 아미노산, 핵산의 최소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근데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더 작은 물질 3개가 연결돼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또 뭐가 있느냐? 인산이라는 물질과 당이라는 물질과 염기라는 물질이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요 세트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인산 하나, 당 하나, 염기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그 세트를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공통점. 아시겠죠? 또 차이점, 차이점 뭐가 있느냐? 차이점이 일단 모양에서 차이가 있는 건 살펴봤고요. 차이점 뭐냐? DNA는 어쨌든 인산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고 RNA도 어쨌든 인산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DNA에 인산당 염기할 때 그 염기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 DNA의 염기는 이름이 A, T, C, G 4가지가 있어. 이름으로는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DNA의 염기의 이름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RNA의 염기는요, RNA도 인산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RNA의 염기는요, A, U, C, G. T가 없고 유라실이 있어. 아데닌,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 이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뭐가 차이야? DNA와 RNA에서 염기에서 T가 있으면 DNA, U가 있으면 RNA. 요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또 하나 차이점. 인산당 염기일 때 이 당도 차이점이야. DNA의 당의 이름은 디옥시라이보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당이고요.
RNA의 당의 이름은 디옥시 빼고 라이보스가 RNA의 당의 이름이다. 자, 이렇게 막 나열하듯이 설명을 쭉 했더니만 뭔지는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 자, 들어갈게.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인산 하나, 당 하나, 염기 하나로 그려져 있는 게 뉴클레오타이드라 그랬지.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인산은 동그랗게 그릴 거야. 인산이라는 분자예요, 분자. 인산 분자는 이렇게 그릴 거야. 요게 인산이라고 치자. 그리고 당은요, 라이보스 또는 디옥시 라이보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당은 오각형으로 그릴 거야. 이게 당이야. 당이라는 분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염기는요, 또 다른 다각형, 내 맘대로 그릴게. 이런 다각형으로 그린 게 염기라고 치자. 인산과 당이 연결되어 있고 당과 염기가 연결되어 있는 이 세트, 얘 자체를 뭐라 그런다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야.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그림은 뉴클레오타이드 몇 개 그린 거야? 하나 그린 거야. 쭉 그릴 거예요. 이런 단위체가 바바바바바박 있는 게 DNA 또는 RNA를 이루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몇 개를 그릴게. 여기 또 인산, 당, 염기 요번에 그림은 이런 모양으로. 그러면 이 염기와 이 염기가 모양이 다르지? 네. 그럼 모양이 다르니까 이 염기가 만약에 아데닌이라고 치자. 염기 아데닌. 그러면 얘는 모양이 다르니까 아데닌은 아니고 T나 C나 G나 이렇게 되겠지? 얘가 T라고 치자. 타이민. 알겠죠? C가 되면 안 돼요? 안 돼. 타이민이야. 반드시 타이민이야. 그걸 설명할 거예요. 일단 들어. 일단 모양이 다르니까 염기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산, 당, 염기를 그렸다고 쳐요. 얘는 좀 이렇게 또 모양이 다른 놈. 얘를 내가 뭐 사이토신이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인산, 당, 염기. 얘 염기는 또 이렇게 그려. 또 모양이 또 다른 놈 나왔어. 그럼 나머지 하나뿐이 없잖아. 얘는 누구겠니? 구아닌이겠지. 구아닌 여기다가 쓸게요. 아데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게 위에 쭉 있고 아래 쭉 있단 말이야. 그럼 현재 칠판에 그려져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내가 몇 개 그렸어? 하나, 둘, 셋, 네 개 그렸잖아. 현재 그림은 뉴클레오타이드가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얘네들이 당과 인산이 결합돼. 이렇게 지그재그로 결합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한 가닥 된 거야, 한 가닥. 이 구조물이 뭐예요? RNA의 구조물이야. RNA는 한 가닥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RNA는 타이밍이 없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다 더 그릴게. 그러면 한 가닥 여기다가 마주보게끔 더 그리면 이제 무슨 모양이 되겠니? DNA가 되는 거야. DNA는 이렇게 그린다. 여기 이제 염기. 염기에 염기가 마주보고 있어.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이 있고 여기에 인산이 있고 여기에 염기가 이런 염기가 있어야 되고 당이 있고 인산이 있고 여기에 염기는 마주봐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그릴 거예요.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감이 오시죠? 이런 모양의 염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뉴클레오타이드를 쭉 그렸어. 그리고 여기서도 당과 인산, 인산과 당, 인산과 당, 인산과 당이 쭉 연결되겠지? 그럼 몇 가닥이 된 거야? 두 가닥. 이 구조물이 바로 얘야. 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꼬여져 있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DNA의 최소 단위체는 얘란 얘기야. 또는 얘나 동일하게 인산 하나, 당 하나, 염기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얘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아데닌이 이렇게 있잖아. 염기와 염기는 DNA 구조에서 얘가 염기고 얘가 염기인데 그림상 염기와 염기는 마주보고 있어야 돼. 근데 모양이 어때? 도형으로 표현했지만 모양이 들어맞게끔 그려줘야 된단 말이야. 실제 모양은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구가 맞게끔 결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때 아데닌과 모양이 맞게끔 결합되는 놈이 누구야? 타이민이야. 그래서 DNA에서 그 염기의 종류가 AT, CG 네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AT가 짝꿍, CG가 짝꿍으로 마주봐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데닌이 있으면 이 모양은 반드시 타이민이야. 그래서 얘가 T였어. 그러면 여기 T가 있으면 얘는 누구겠니? 아데닌이어야지. A와 T가 짝꿍을 이루어야 된다고. 왜? 모양이 들어맞는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사이토신? 그러면 모양이 들어맞는 얘가 있어야 되겠지. 얘가 누구겠어? 구아닌이야. 그러면 얘가 구아닌이면 얘가 뭐겠니? 사이토신.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야 돼. 알겠니? 이렇게
아구가 맞게끔 아귀가 맞게끔 모양이 맞게끔 짝꿍을 이루고 있는 결합을 상호 모양을 보완하는 결합이라고 해서 상보결합, 줄여서 상호 보완적 결합, 상보결합이라고 명명한다. 아시겠어요? 상보결합의 단어의 뜻이야. 상보결합. DNA의 염기끼리는 상보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양이 아기가 맞게끔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누가 상보결합이야? A와 T 그리고 C와 G. 알겠니? 그러면 만약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DNA 전체에서 이 전체에 아데닌의 염기 개수를 했더니 30개가 나왔다고 치자. 반드시 그러면 누구는 30개여야 돼? 타이민은 30개여야 돼. 왜? 아데닌과 타이민은 짝꿍을 이루어야 되니까. 아데닌이 30개라면 당연히 타이민도 30개여야 돼. 만약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체 염기들의 개수를 셌더니만 구아닌이 60개가 나왔어. 그러면 누구도 60개란 얘기야. 사이토신도 60개란 얘기야. 그렇게 알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니? 됐지? 자, 그리고 지금 염기들의 쭉 위에서부터 쭉 나열했을 때 염기들의 순서가 A, T, C, G 이런 순서로 돼 있잖아. 이 염기의 순서를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거야. 서열이라는 얘기는 순서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염기 서열, 염기 순서. 그래서 얘를 좀 간단하게 그릴게. 쭉 그린다고 쳐. 이게 뭔 그린 거야, 이거에? DNA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염기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염기 순서가 여기가 내 마음대로 막 쓸게. A, T, T, C, G, C, C, G, G, T, A 이렇게 썼다고 쳐요. 염기 서열이 쭉 이렇게 나열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됐지? 여기 뭐 와야 돼? T 있어야지. 여기 뭐 와야 돼? A.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게 염기 서열, 염기 순서야. 이게 뭐냐? 이게 유전 정보야. 이게 유전 정보야. 뭔 말이야? 그게 무슨 유전 정보예요? 자,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이것도 이해가 될 거야. 만약에 DNA 두 가닥 중에서 외계인이 나타나서 이쪽 한 가닥을 가져가 버렸어. 이거 탐나네? 그래서 쓱 가져갔어. 만약에 가져갔다고 인상 쓰지 말고 가져갔다고 쳐봐. 없어졌으니까 여기 뭐가 있었는지 우리 몰라? 알잖아. 한 가닥만 있어도 알잖아. 만약에 우리 몸은 재생 능력이 있어서 만약에 외계인이 한 가닥 가져갔다고 쳐요. 재생해서 여기에 원래대로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겠지.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DNA가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두 가닥이 있다가 DNA가 유전 정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유전 정보라는 얘기는 쉽게 해서 이 염기 순서 ATT 이 순서에 따라서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아미노산을 가져와서 결합시킬 수가 있어.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아미노산 뒤에 나가겠지만 그래 요 세 개 염기 세 개 있지? 세 개씩 묶어서 요 세 개가 아미노산 20개 중에서 20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아미노산 한 가지를 지정하는 놈이야. 이 정보 자체가. 암으로 ATT는 예를 들자면 이거 아미노산 1번부터 20번까지 있다고 쳐요. ATT는 아미노산 3번 가져와라 이런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정보가 세팅돼 있어. 아시겠어요? CGC는 ATT하고는 다르지. 그럼 얘는 또 다른 아미노산, 얘가 아미노산 3번이라고 치자. 그럼 얘는 요 세 개의 정보가 아미노산 예를 들어서 5번 가져와라 이런 정보라고. 그리고 CGG 얘는 또 CGC하고는 또 다르지. 얘는 아미노산 6번 가져와라 이런 뜻이라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또 아미노산 11번 가져와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염기들의 순서 자체가 뭘 의미하냐?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아미노산 중에서 이거를 파악을 하면 아미노산 몇 번 가지고 그 다음에 몇 번 가지고 그 다음에 몇 번 가져서 결합하라 라는 거에 대한 정보야. 그리고 아미노산의 결합 순서와 배열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단백질의 종류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 그게 유전 정보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나의 생김새를 결정하는 거야. 이거에 따라서 아미노산 몇 번을 결합하는 될 수도 있고, 아시겠어요?
효소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다는 뜻이야. 사람마다 이 염기 서열이 같아 달라? 달라. 사람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만들어낼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우유 분해 효소를 만들 수도 있지만 유당 분해 효소, 어떤 사람은 유당 분해 효소를 못 만들어내. 유전 정보에 유당 분해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없으면 못 만들어내. 그게 누구야? 나야. 우유 먹으면 배탈 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나는 유당 분해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유전 정보가 없나 봐. 근데 여러분들은 누군가에서 아빠나 엄마한테 이 정보를 물려받았어. 그러면 유당 분해 효소를 뭐 할 수 있어? 만들어낼 수 있어.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한 가닥 없어도 재생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러면 이 한 가닥 떼가지고 누구한테 줄 수 있어 없어? 줄 수 있지. 한 가닥을 준단 말이야. 그 한 가닥 줄 때를 RNA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뭐야?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한 가닥 줘도 문제 안 돼. 왜? 재생하면 되니까. 소박하게는 내가 여기 이제 살이 패여가지고 세포 한 수천 개가 떨어져 나갔다고 쳐. 시간 지나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근데 그 하나하나의 세포는 내 세포여야 될 거 아니야. 나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포여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세포 만들 때 새롭게 얘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원래 세포였어. 근데 얘가 세포 분열을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했죠. 체세포 분열을 해서 새로운 세포 하나를 만들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얘한테도 뭐 해야 돼? 줘야 되겠지. 떼서 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거 가지고 얘 만약에 이거 한 가닥 가진 애가 있다고 쳐. 그러면 얘는 이거를 기반으로 얘를 만들어 못 만들어? 그러면 얘도 떨어져 나간 얘를 또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얘와 얘가 똑같은 놈이 뭐 된 거야? 복제가 된 거잖아. 그러면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와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어때? 똑같지. 그게 체세포 분열이야. 그게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유전 정보 복제가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감수 분열은 뭐냐? 표현하자면 반쪽만 주는 거야.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아시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정보를 저장한다. 이 안에 들어있는 염기의 순서 자체가 아미노산 몇 번을 결합할 것이냐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유전 정보라고 얘기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를 DNA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전달할 때는 한 가닥을 분해해서 분리를 해서 줘야 되겠지? 그 분리돼서 나가는 걸 뭐라 그래? RNA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스토리가 쭉 연결이 되겠지. 그래서 DNA가 뭔지 RNA가 뭔지 아시겠죠? 됐나? 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데 봐.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한 가닥을 떼서 주는 건 아니고 사실은 주는 건 아니고 얘가 지퍼 열리듯이 이렇게 벌어져. 그리고 벌어진 이 한 가닥, 남은 한 가닥에 대응되는 한 가닥을 만들어. 그리고 벌어진 거에 얘를 기반으로 또 여기에 대응되는 한 가닥을 만들어. 최종적으로는 이제 두 개가 되겠지? 이게 DNA 복제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갈 때는 한 가닥이 만약에 나간다고 쳐요. 나갈 때 얘가 한 가닥이 이렇게 나갔다고 쳐. 여기 뭐가 온다고? 여기 뭐가 온? G, C, G, G, C, C, A, T가 와야 되겠지? 그리고 얘가 RNA로 나간다고 만약에 설정을 했다고 쳐요. RNA로 나갔다고 쳐. 그러면 RNA일 때는 타이밍은 있으면 돼, 안 돼? RNA의 염기는 타이밍이 없다 그랬지. 대신 뭐가 있다고? 그러면 타이밍 대신 유라실만 쓰면 돼. 타이밍 대신 유라실. 이렇게 나가는 게 RNA. 얘는 DNA 한 가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유라실이 있기 때문에 RNA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해됐니? 자, 그래서 DNA, RNA가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용어에서 당의 이름에 디옥시라이보스가 있고 라이보스가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리고 우리가 당을 그릴 때 인사는 동그라미로 그렸고 당은 어떻게 그렸니? 오각형으로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염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치고요. 아데닌이라고 치고 이 당이 오각형의 당인데 얘가 이름이 라이보스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얘가 라이보스면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누구의 뉴클레오타이드야?
RNA의 뉴클레오타이드야. 아시겠죠? 만약에 이 당의 이름이 디옥시라이보스였으면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누구의 뉴클레오타이드야? DNA의 뉴클레오타이드야. 이름 자체가 DNA가 왜 앞에 D가 붙니? 디옥시의 D자야. 당의 이름이 디옥시, D가 붙어있는 염기 유전자다. 그래서 DNA인 거야. RNA는 왜 RNA냐? RNA의 라이보스, 그냥 라이보스라 그랬지. 라이보스가 R로 시작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RNA야. DNA는 디옥시리보스, 당의 이름이 디옥시리보스이기 때문에 DNA고. 그러면 차이는 뭐냐? 라이보스라고 하는 건 당의 이름이에요. 우리 당 그러면 무슨 당이 가장 먼저 생각나? 포도당, 그치? 포도당. 포도당이나 라이보스나 다 당이야. 다 당이에요. 똑같은 당인데 포도당은 분자식이 얘가 포도당의 분자식이에요. C6H12O6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뭘 설명할 거냐면 포도당은 탄소 원자가 몇 개가 있는 게 포도당이야. 그래서 포도당을 그릴 때 육각형으로 그려. 탄소 6개. 아시겠죠? 그러면 라이보스는 오각형으로 그렸지. 그러니까 포도당하고 당은 당인데 뭔 차이란 얘기야? 탄소의 개수가 얘는 5개야. 그래서 이런 라이보스 또는 디옥시라이보스처럼 탄소가 5개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당을 5탄당이라고 이름을 지어. 얘는 6탄당이라고 명명을 한다. 5탄당, 6탄당. 탄소가 5개인 당. 탄소가 6개인 당. 그래서 6탄당. 포도당은 6탄당. 라이보스나 디옥시라이보스는 5탄당. 그래서 오각형으로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그런데 그래서 오각형인데 옥시가 뭔지 알아? 옥시? 산소란 뜻이야. 산소를 영어로 옥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빨래할 때 세제 중에 옥시크린 알아? 모르니? 유명했는데. 빨래 끝! 옥시크린. 왜? 빨래는 옥시크린으로 마무리하세요. 빨래 그래도 옥시크린 선전 문구였단 말이야. 빨래 다 한 다음에 하얀 빨래를 배경으로 딱 보여주면서 빨래 끝!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뒤에 배경 문구 옥시크린. 산소가 표백제예요. 산소가 하얗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근데 어쨌든 옥시가 산소란 뜻이야. D는 뭔 뜻인지 알아? 없다. 그러면 디옥시 뜻은 뭐겠니? 산소가 없다. 그러니까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라이보스와 디옥시라이보스라는 당이 그림에 나와 있을 거예요. 교재에. 페이지 97페이지 오른쪽 그 쪽 설명에 왼쪽에 있는 게 디옥시라이보스, 오른쪽에 있는 게 라이보스라고 하는 그림이 나와 있지. 네. 오각형 그림 그려져 있잖아. 그지? 네. 오각형 그림에 여기 하나에는 OH가 있고 하나에는 뭐가 있어? H만 있지. 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O가 있고 얘는 얘에 비해서 O 하나가 뭐 하단 얘기야? 없단 얘기지. 얘가 디옥시라이보스. 얘가 그냥 라이보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디옥시라이보스는 산소 원자 하나가 라이보스에 비해서 원자 하나가 없다. 이게 디옥시라이보스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그림 보게 되면 한쪽에 디옥시라이보스에는 H가만 붙어 있고요. 라이보스에는 OH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O 원자 하나가 있냐 없냐 그 차이야.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그래서 DNA와 RNA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단어 중에 또 이런 단어가 있어. 어떤 단어가 있냐면 자 여기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 아데닌, 구아닌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여기에 상보결합으로 뭐가 와서 붙어야 된다고? 타이민이 와서 붙어야 되고 여기는 구아닌 와서 붙어야 되고 여기는 사이토신이 마주보고 있어야 되고 아데닌이 있어야 되고 타이민이 있어야 되고 사이토신이 있어야 되겠지. 이때 모양이 보완적으로 있어서 얘네들끼리 결합할 수 있다 그랬잖아. 이때 아데닌과 타이민이 마주보면서 이 사이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 결합의 이름이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면
수소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염기와 염기 사이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결합, 그 이름이 뭐냐? 수소 결합이라고 얘기해요. 수소 결합. 알겠지? 그런데 아데닌과 타이민은 이 수소 결합이 몇 군데냐? 한 군데, 두 군데가 있어. 수소 결합이 두 군데야. 그리고 사이토신과 구아닌은 수소 결합이 몇 군데다? 세 군데가 있다. 세 개. 구아닌, 사이토신 세 개. 아데닌, 타이민 두 개. 아데닌, 타이민 두 개. 구아닌, 사이토신 세 개. 수소 결합이 이렇게 돼 있어. 알겠어요? 내가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뭔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 우리 화학의 결합에는 총 세 가지 종류의 결합이 있어. 뭐 배운 학생들도 있고 배우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화학 결합의 종류에는 공유 결합이 있고요, 이온 결합이 있고 금속 결합이 있어.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 인산, 당, 염기,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렸잖아. 인산, 이 자체가 하나의 분자예요. 당, 이 자체만 떼놔도 이 하나가, 이 자체가 뭐예요? 분자예요. 염기도 이 자체 하나가 뭐예요? 분자예요. 그러면 분자와 분자가 연결되어 있는 이 결합의 이름은, 종류는 뭐냐? 공유결합이에요. 화학결합의 한 종류입니다. 여기도 당연히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이에요. 아시겠죠? 공유결합 또는 화학결합에는 공유결합도 있고 이온결합이라는 것도 있고 뭐 금속결합이라는 것도 있다 그랬지. 세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금속결합까지. 이 세 종류의 결합이 있는데 지금 언급한 금속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은 화학적인 결합이야. 열나 강력해. 결합 자체가 엄청 강력하다고. 물론 제일 센 결합은 공유결합이 제일 세요. 열나 강력한데 지금 언급한 염기와 염기의 결합의 이름은 수소결합이라고 했잖아. 수소결합의 종류가 여기에 지금 있어 없어? 그러면 수소결합은 화학결합이란 얘기일까 아닐까? 아니야. 수소결합은 이름은 결합이야. 이름은 결합이야. 근데 이러한 화학결합보다는 매우 세다, 약하다? 약하다. 아시겠어요? 얘 공유결합 아니에요. 그냥 살짝 염기와 염기끼리 마주보면서 끌리는 힘이 살짝 있어. 근데 그 끌리는 힘을 수소결합 힘이라고 얘기를 해. 아시겠어요? 공유결합하고는 차원이 달라. 공유결합으로 만약에 이루어져 있으면 이거 끊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 만약에 이게 공유결합으로 돼 있다면 이걸 이중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얘가 세 개면 몇 중결합이라고 표현해? 공유결합 중에 삼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해. 아시겠죠? 근데 이거 공유결합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얘를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냥 수소결합 두 개, 수소결합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결합력이 강력하지가 않아. 강력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를 뭐 할 수가 있는 거야? 자를 수가 있는 거야. 뜯어내가지고 복제하고 다시 붙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수소결합은 공유결합의 얘가 아니다. 그냥 살짝 끌리는 정도다. 그리고 그냥 이름은, 결합이라는 이름은 써줬다. 이해됐니? 네. 자, 페이지 99페이지. 자, 봅시다. 1번.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를 나타냈다. 문제. 기본 단위체 이름을 쓰라고 했고요. 일단 그거부터 쓰란 얘기야. 네. 그리고 그림에서 기억과 니은 각각 이름은 뭐냐? 그러면 단위체 이름은 뭐라고 써야 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쓰는 거고요.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는 기억과 니은이 인산과 연결되어 있는데 기억이 뭐예요? 당. 니은이 염기. 됐죠? 네. 문제 2번. 핵산에 대한 설명으로 OX를 해라.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20가지가 있다. 맞아, 틀려? 20이라는 숫자가 오늘 익숙하니까 이거 맞네요. 아니야. 20가지가 있는 건 핵산의 기본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가 20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20가지였어? 오늘 배운 것 중에 아미노산이 20가지야. 그러면 핵산은 기본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가 있어?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몇 가지야? 5가지. 왜? 아데닌 붙어있는 뉴클레오타이드. 뉴라실.
뭐 타이민, 네. 사이토신, 구아닌, 그렇게 해서 5가지. 잘 대답했는데 총 8가지야. 그것만 생각하지 마. 봐봐봐. 당도 다르잖아. DNA 당은 디옥시리보스라고. 그러니까 디옥시리보스 당에 A나 T나 C나 G가 붙어 있는 4가지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존재하지. 그 다음에 RNA는 디옥시리보스가 아니지. 그냥 라이보스지. 라이보스에 A나 U나 C나 G가 붙어 있는 염기가 있을 거란 말이야. 4가지 플러스 4가지. 총 8가지. 됐니? 2번.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인산당 염기가 1대1대 4로 결합되어 있다. 맞아, 틀려? 틀렸죠? 염기 4개가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지. 염기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거야. 1대1대 1이에요. 3번.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맞죠? 저장하고 있는 게 DNA.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RNA. 문제 3번. DNA, RNA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용어는 뭐냐? 가나다라 마바사 아 중에서 공통 뭐야? 기억 다음에 리얼 아데닌 공통이지. 그 다음에 없네. 그 다음에 DNA만 해당되는 용어는 뭐예요? 타이민, 미음 이중 나선 구조, 이음 디옥시라이보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RNA에만 해당되는 용어는 유라실, 니은, 단일 가닥 구조, 비읍, 그 다음에 라이보스, 시옷. 됐나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그림은 어떤 헥산의 구조를 나타냈다. 어떤 헥산이래. 그러니까 어떤 헥산이라 그러면 머릿속에 헥산을 굳이 구분하라는 얘기구나 이런 뜻이야. 헥산에는 2종류가 있다 그랬어. 뭐 아니면 뭐? DNA 아니면 RNA. 그러면 이 그림은 DNA겠니? RNA겠니? 이걸 물어보겠지. 뭐야? 이중 나선 구조니까 DNA겠죠. 그래서 4-1번은 DNA와 RNA 중 뭐를 나타냈다? DNA를 나타냈다. 자, 2번. 바깥쪽 골격을 이루는. 골격이란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 선을 얘기를 하는 거야. 얘. 아시겠어요? 얘 뭘로 이루어져 있니? 인산과 당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안쪽은 염기잖아. 얘 빼고 나머지를 바깥쪽이라고 얘기하고 걔를 골격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뼈대, 골격. 그래서 이 바깥쪽 골격, 기억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당과 인산. 인산과 당으로 연결되어 있다. 3번. 염기 니은이 구아닌이라면 마주보는 디귿의 이름은 뭐니?를 물어봤네. 뭐예요? 사이토신이지. C라고 쓰고 한글로는 사이토신. 됐죠? 문제 5번. 자, 이중나선의 DNA 한쪽 가닥의 염기 서열이 아래와 같다. 그러면 마주보는 염기 서열을 써라. 바로 나오지? 쭉 써보자. 밑에 뭐부터 써야 돼? C, A, T, G, G, T, A, C, G, T, A가 되겠지. 자, 다 됐지? 추가 질문. 만약에 얘가 이제 DNA의 한쪽 염기를 쭉 나타낸 건데, 얘를 바탕으로 RNA가 전달되면서 나간다고 치자. 전달되면서 RNA 한 가닥이 나간다고 쳐요. 그러면 RNA에 있는 이 염기들의 이름을 써. 불러. 뭐야? C, A. A에 대응되는 게 원래 T여야 되지. 근데 RNA는 타이밍이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 뭐라고 쓰는 거야? 이때 얘를 유라실이라고 쓰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고 써야 돼? G, U, A, C, G, U, A. 이게 RNA로 나가는 거야. RNA일 때는 타이밍 대신 유라실만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6번. 단백질과 DNA의 공통점. 단백질 DNA의 공통점. OX를 해라. 구성원소에 질소가 있다. 공통점 맞나? 자, 단백질의 구성원소 CHON. DNA는 헥산이잖아. 헥산의 구성원소가 뭐였어? CHON P. P가 인이에요.
인산할 때 그 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n을 공통으로 갖는다. 어때요? 맞아요. 맞죠? 2번 기본 단위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고분자 화합물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된다. 일단 단백질에 기본 단위체 있어 없어? 기본 단위체 아미노산이라고 있지. 그 다음에 DNA의 기본 단위체 있어 없어? 있죠. 그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그러니까 둘 다 기본 단위체가 있다. 같다는 얘기가 아니야. 기본 단위체 이름이 같다는 뜻은 아니고 기본 단위체 자체가 있니? 있어요. 그 다음에 고분자 화합물은 무슨 뜻이냐면 단백질은 아미노산 하나하나가 원래 하나의 분자예요. 그런데 그 아미노산이 결합돼서 거대한 분자가 됐지. 이 거대한 분자를 고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물은 고분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단백질이라든가 지질이라든가 핵산이라든가 탄수화물은 다 고분자 화합물이야. 알겠니? 네. 맞는 말이다. 3번 입체 구조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만들어낸다. 이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단백질에 대한 설명이야. 이거는 단백질만의 설명이야. 그래서 공통점은 아니지. 네. 되셨어요?